안녕하십니까, 이주차입니다. 자, 1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 1번의 비진이 표시에서는 진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비진이 표시에서 말하는 진위란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걸 진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1번 틀렸죠. 이제 추가해가지고 강박을 당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주기로 마음을 먹고, 요게 진이죠. 주겠다고 한 이상 비진이 표시는 아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한입학교를 위하여 그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이때 직원은 학교에서 안 잘리려면 이게 최선이다 라고 판단하고 대출을 받았단 말이죠. 이렇게 당시 상에서 최선이라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런 건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요. 아주 중요하죠. 자, 이번은 착오가 있는데요. 착오 중에서 동기착오라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일단 착오라는 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게 착오인데, 동기의 착오는 의사 표시는 일치하는 경우죠. 그 계약을 하게 된,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의 착오가 있는 게 동기의 착오죠. 따라서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죠. 다만 두 가지 경우는 착오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 동기를 상대한테 표시해서 알려진 경우. 단 요때 알려지기만 하면 되고요. 상대방과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게 2번이죠. 틀렸죠. 또 하나는 상대방한테 동기를 표시하진 않았지만 그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서 유발된 경우, 이때도 착오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3번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을 공장을 짓겠다고 산 경우, 동기의 착오입니다. 그런데 이게 표시가 됐어요. 그럼 착오가 됐겠죠.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관할관청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번 틀렸죠. 4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중에서 이거 기억해야 되죠.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 그럼 이때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효로 간다 그랬습니다. 무효. 그게 4번. 5번은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이때 도달이라는 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죠.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수령할 필요가 없고요. 동거 가족이 수령한 경우도 도달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5번 틀렸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알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거 4번. 2번 착오. 착오는 다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유효하되 중요 부분의 착오와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이게 착오죠. 자, 이때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에 대해서는 착오자가, 취소하려는 자가,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이 착오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는 사실은 상대방이,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그 계약, 즉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소송에서 주장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나눠집니다. 1번 틀렸죠?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증명해야 됩니다. 착오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는 걸 소송에서 증명해야만 됩니다. 자, 이번 갑이 을에게 75만 원에 팔겠다는 내용을 병에게 표시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이때 을은요, 갑을 대신해서 표시해주는 사람, 이런 걸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이 을이 병한테 7만 5천 원에 팔겠다 라고 잘못 표시했어요. 갑의 의사는 75만 원,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인 을의 표시는 7만 5천 원. 불일치하죠. 이런 게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표시기관의 착오, 이렇게 부릅니다. 중요 문제라면 취소할 수 있겠죠. 3번 연대보증을 일반보증으로 잘못 착각해서 보증을 선 경우, 중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중요 부분이 아닌 거 외우고 있죠. 시가착오, 면적착오, 소유자착오, 가압류등기 원인무효, 공동상속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착오, 5개.
외워달라 그랬죠. 중요 부분 아닌 거 외웠어요. 그러니까 3번은 중요 부분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4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자. 누가 취소할 수 있냐? 착오자 취소할 수 있죠. 착오자의 대리인 취소할 수 있죠. 착오자의 승계인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착오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취소권이 없죠. 4번. 5번 화해계약이라고 합의 보는 거예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얼마를 배상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일체 민형사책임 묻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합의 보는 걸 화해계약이라고 하는데요. 화해계약이라고. 이 화해계약은 손해배상액에 원인을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3번 A는 B의 사기에 의하여 C로부터 C 소유의 토지를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샀다. 자, A는 C하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A의 상대방은 C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런데 C가 아니라 B가 기망을 했죠. 결국 A의 입장에서는 상대방 C가 아닌 제3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럼 110조 2항이 적용되죠. 이렇게 A가 상대방 C가 아닌 제3자 B로부터 기망을 당했을 때는 상대방인 C가 제3자인 B의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A는 취소할 수 있다. 110조 2항 기억하셔야 되죠. 자, 1번 A는 비진이 표시를 했으므로 틀렸죠. 사기는 의사표시는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2번 제3자의 사기가 있으므로 상대방 C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C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죠. 3번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4번 A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A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상대방 C가 B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A는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더 있죠. B가 C의 대리인이라면 이때는 B는 C하고 똑같은 동일시한다 그랬죠. 이렇게 B가 C의 대리인이라면 이때는 C, 즉 상대방의 기망하고 똑같으니까 이때는 C가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A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5번은 대리죠. 대리는 갑이 직접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을에게 부탁해서 을이 대신 팔아주는 이런 형태가 대리죠. 자, 1번 복대리가 나왔네요. 복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 이게 복대리죠. 자, 이때 임의 대리인은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반면에 1번 122조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조문입니다. 2번 대리인의 대리행의 효과, 권리와 의무, 책임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3번 대리행이 일려면 114조 1항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죠. 이걸 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4번 이때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이익이 되든 이익이 아니든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자, 5번 대리하고 사자는 어떻게 구별이 되죠? 결정을 누가 하느냐. 대리는 대리인이 결정, 사자는 본인이 결정. 부인이 남편에게 두부로 사오라고 시켰을 때 부탁, 남편한테 맡겨 아무거나 사와. 결정을 남편한테 맡기면 남편이 대리라고 그랬고요. 반면에 부인이 남편한테 딱 정해, 부인이 정해. 풀무원, 국산콩, 부침용, 1+1 딱 이렇게 정해서 사오라고 시켰다면 이때는 남편이 결정한 게 아니죠. 이때 남편은 사자 이렇게 됩니다. 틀린 건 4번. 5번 1. 자, 좀 전에 대리행위 일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고 그랬죠. 따라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115조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죠. 이때 대리인은 그 계약을 차고 취소 못한다. 여기까지. 2번 부부 사이 일상가사 대리라든가 상인 간의 상행위 대리, 이건 현명이 필요 없습니다. 적용 안 됩니다. 3번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 이런 걸 배인적 대리행위라고 그랬죠.
갑으로부터 딱 매각 권한을 수여받은 을이 병에게 매각을 하고 대금을 수용해가지고 그걸 횡령하는 행위, 이런 걸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했습니다. 자, 배임적 대리행위도 대리행위니까 원칙적으로 갑에게 유효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이 표시 규정 107조 1항 단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걸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무효다, 이렇게 처리한다 그랬죠. 그게 3번이죠. 4번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미리 상대방의 위임장 따위를 보여줬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으니까 대리행위가 된다. 그게 4번이죠. 자, 5번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왜? 116조 1항에 보면 대리행위 하자 의무, 대리행위가 일반적 유효 요건을 갖췄냐,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가 일치, 하자가 없을 것, 이런 요건을 갖췄느냐를 판단할 때 대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본인에게 취소권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아무리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본인은 취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리인 기준 한다 그랬죠. 그게 5번이죠. 따라서 틀린 것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2주차 같습니다. 자꾸 들으시라 그랬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 잊지 마세요. 3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